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계월 작가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이다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존잘님의 행사 진행을 하는 복된 마음 같은 것이로군요. 엄청난 박수 소리와 함께 그럼 오늘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 겨울서점의 주인이신 김계월 작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계월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저 성공한 것 같아요. 이분을 모시고 제가 일단 북토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 내용에 대해서 이다혜 작가님이랑 5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다 겨울서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서점만큼이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계속 꾸준하게 책을 내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시고 계신 가장 큰 활동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책 나왔을 때 약간 감상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약간 마음이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작 독서의 기쁨이랑 활자하는 유용하기는 너무 솔직한 너무 제 일기장을 보여드린 것 같은 창피함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실무자가 전해주는 꿀팁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물론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작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좀 덜 부끄러웠고요.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낸 책인데요. 책을 낸다는 게 약간 그 요새는 명함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마치 무슨 북튜버라는 새로운 시대의 물결에 파이오니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런 식의 섭외가 와요. 자꾸 한국 도서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막 이런 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람찬 면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실 때하고 지금 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감회일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다르죠. 진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책에도 썼는데요. 제가 원래 인터뷰에서는 뭐 한 2주 정도 걸렸다. 결심과 실행까지. 근데 사실 2주도 안 걸렸거든요. 그냥 진짜 그냥 한 거예요. 재밌겠는데? 찍어볼까? 유튜브에서 먹힐만 한 거 굿즈 리뷰 찍어볼까? 검색 알라딘 굿즈 아무도 안 했네? 내가 해야겠다. 채널 이름 김겨울이니까 겨울서점 이렇게. 처음에는 로고도 되게 그냥 대충 만든 로고예요. 그 초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얀 바탕에 겨울서점 써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로고죠. 그래서 그냥 막 찍은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할 때도 산업적인 마인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고 약간 재수없는 말이지만 저는 잘 될 것 같았어요. 약간.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하거나 아니면 블루오션이거나 잘만 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서 복합적인 심경으로 시작을 했고 그냥 개인의 재미와 개인의 보람이 훨씬 더 중요한 저의 동기였어요.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0명에서 10,000명 될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근데 10,000명에서 20,000명 될 때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루에 구독자가 막 1,2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나의 채널이 내 개인에게는 새로운 어떤 커리어가 됐고 이 채널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할 일종의 책임과 고려 사항들이 더 생기겠구나라는 걸 서서히 이제 깨달아가게 됐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채널의 존재 자체가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조금 더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시작했을 때보다. 네. 책 쓰시기 전까지 가장 많이 받으신 질문이 무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유튜브 관련해서요. 예, 유튜브 관련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진짜 인터뷰만 하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보통. 그 질문도 많았어요. 처음에
처음엔 구독자가 다 0명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유튜버들이. 그 초반을 어떻게 버티셨냐, 어떻게 뭐 홍보를 하셨냐, 아니면 뭐 어떻게 그 기간을 이제 초반을 견디셨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다 그 존버의 기간이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1년 좀 넘는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그 기간이 있었지만 어떤 유튜버들은 5년, 6년씩 가기도 해요. 그걸 버틸 수 있으려면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제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거 도저히 절대 못 버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거나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나 다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다음에 나의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는 기간을 혼자 버텨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죠.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작가님 책이. 네, 처음부터 영상 잘 만드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기간을 버텨야 되고 구독자 수 자체가 채널의 인증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일정 구독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불어나는 숫자는 빠를지 몰라도 초반에 그걸 버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 초반에 버티는 기간 동안에 온갖 시도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굴이 나와야 되나? 책을 읽어볼까? 뭐 일상을 해볼까? 뭐 뭘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다 하는. 왜냐하면 결론은 다 먹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책을 앞에 두고 먹어볼까? 뭐, 책 속에 나오는 걸 먹어볼까?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존버 기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유튜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초반에 너무 안 풀리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참견을 해요. 아시죠? 맞아요. 예, 그러면 뭐 옆집에 먹었더니 잘 되더라. 낭독을 해봐라. 그럼 저작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책임지지 않으면서 되게 쉽게 말들을 얹기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사실은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혹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시기를 어떻게 버티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특히나 그런 초기에는 댓글 하나하나 달리는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초반에는 안 좋은 댓글 달릴 때는 더 데미지가 클 것 같고, 그 하루하루의 희노애락이 굉장히 다이내믹했을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제 채널 초반에는 안 좋은 댓글이 거의 없었어요. 웬만하면 다 좋은 댓글이었고, 제 채널이 이제 막 무슨 엄청 자극적인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맞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자극적인 거 아니었나요? 제가 뭐 벗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좀 마음이 착하셔서 이렇게 막 안 좋은 댓글 많이 안 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되게 버티기 수월했고, 이런저런 말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포맷의 방송을 다들 처음 봤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책 읽는 사람도 많지 않고, 네. 예, 북튜브는 더더욱 없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제법 잘 만들었어요. 처음에도.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봐요. 괜히 물어봤다. 네, 악플은 없었고, 네, 처음부터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김기월 선생님께 다음 질문을 할게요. 책 언제 읽으세요? 네, 어디서 읽으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길에서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요. 그 대중교통이나 밖에서 읽을 때는 저에게 항상 선택지가 3가지가 있어요. 책을 읽을 것이냐, 음악을 들을 것이냐, 팟캐스트를 들을 것이냐, 셋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를 버스에서 보셨는데 제가 책을 안 읽고 있다 그러면은 책을 안 읽고 있다 이러지 마시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예, 겨울서점으로. 겨울서점 거짓말쟁이 말하면서 이동할 때 주로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언제 많이 읽으세요? 지하철 탈 때는 정말 많이 읽는 편이고, 집에 누워서 많이 보는 것 같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독서대 놓고 책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을 처음에 들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독서대를 놓고 책을 맞아요. 읽는 게, 근데 저도 독서대가 있긴 합니다. 사기는 샀어요. 하지만 우리가 샀다고 그 물건을 반드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서대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책상에 있어요. 책상에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다. 예. 다른 데 두기가 애매해서 거기다 두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김기월 선생님처럼 딱 책상에 앉아서 독서대를 두고 블랙잉 602 연필을 딱 들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 사실은 정말 잠깐씩 내킬 때만 읽으신다고 해도 자주 읽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읽었으면 뭔가 내 머릿속에 남아도 있어야 되고라고 생각하시지만 책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읽은 책 잘 기억도 못하고 그렇죠. 자기네 집에 무슨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냥 자기 전에 읽다가 졸리면 자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사실은 김겨울 작가님도 그렇게 굉장히 편하게 책을 네. 가까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읽다가 뭐 읽다 만 책들도 많고 뭐 분명히 읽었는데 단어 하나조차 기억나지 않는 책들도 있고 또 뭐 읽다가 잔다든지 손 갈 때 읽고. 근데 책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소설가들 중에 그런 얘기 해요. 자기 책 나오면 책 나온 다음에 안 본다는 거예요. 다시 보기가 쑥스럽대요. 아니면 책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그 원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힘들어서 다시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다시 보면 고치고 싶은 부분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앉아 있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책이나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자기 책이었대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모든 창작물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만든 직후에 리뷰를 다시 하고 뭐가 문제인지 보고 고칠 점을 찾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도 편집 얘기 나올 때 정말 저는 너무 박수를 쳤는데 얼굴 나오는 영상을 자기가 직접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한 다음에 다시 보실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 그 다음에 다시 보실 일이 있는지 네. 다시 봤는데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영상은 무엇인지. 예. 일단 저도 잘 안 보고요. 왜냐면 편집할 때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는 편집을 막 오랫동안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창작물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책 다시 잘 안 봐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요 너무. 그래서 좋다고 하는 평을 보면 너무 감사하면서 약간 내가 이런 글을 썼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음반을 내고 나서도 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그걸 제 노래잖아요. 제가 쓰잖아요. 제가 부르잖아요. 그걸 다시 녹음을 하잖아요. 악기 녹음하고 노래 녹음하고 그걸 다시 믹싱을 하고 마스터링을 해요. 그 모든 단계의 곡을 100번 이상씩 듣기 때문에 못 들어요. 내고 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상도 사실 그렇고요. 다시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유튜브 관리자 앱은요 댓글이 최신 순으로 떠요. 영상 순서 관계없이. 그래서 어느 영상에 어느 댓글이 달렸는지가 최신 순으로 뜨는데 최신에 달린 댓글 좀 보다가 인상 깊은 칭찬이 있으면 그래? 내가 어떻게 잘 만들었길래 이런 칭찬을 하고 있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봐요. 괜찮은데? 그랬던 적이 몇 번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댓글에 타임 코드 써 있을 때. 네, 뭐 몇 분 몇 초에 뭐 이렇게 코멘트가 있으면 이게 뭐지? 뭐에 대한 코멘트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타임 코드. 그렇죠. 아니면은 다음 보실 분들 위해서 뭐 몇 분 몇 초부터 몇 초까지 꼭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러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요. 다시 봤는데 좀 괜찮았던 거는 다 말씀하세요. 오래 걸릴 텐데. 네, 시간이 이제 한 20분쯤 남았거든요.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네. 다시 봤을 때 제법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던 영상은 김승석 교수 책 소개했던 영상이 있어요. 유난히 댓글에 영업당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영업당할 만했다. 열심히 소개했네.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니까 그 영상이 티가 나는 거예요. 영상의 무서움이 그런 건 거죠. 제가 좋고 싫음이 티가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면 항상 댓글 달리잖아요. 진실의 광대라고. 테드창 신작 나왔다고 영상을 만드는데 댓글에 막 다들 진정하시라고 알겠다고 진정하라고 막 다 광대가 뭐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고. 그 김승석 교수 영상도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책을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영상이어서 그게 이제 좀 티가 나더라고요. 네.
저는 이 김겨울 작가님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SNS를 볼 때도 생각을 항상 하는 거지만 제일 존경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정말 업데이트 내지는 인풋을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배우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뭐 강연을 듣거나 뭘 배우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정말 꾸준하게 갖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것들 혹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철학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철학 아카데미를 종종 다녀요. 제가 이제 뭐 2, 3개월씩 이제 클래스가 열리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다니려고 해요.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채우질 않으면 제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약간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해요. 내가 미천을 채우고 있다라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 아카데미를 종종 다니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집에서 2, 30분 정도 되게 짧은 시간을 들여서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읽어요. 조금씩 자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틀어놔요.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요새 뭐가 유행하나 이런 것도 보고 분명히 책을 제가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런 호흡에 노출이 되고 나면 제가 아닌 기분이 들어요.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오늘 한 게 뭐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튜브 본 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분명히 약간 공허함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자기 전에 그런 좀 어려운 책들을 조금씩 읽어요. 엄청 집중해서 이렇게 연필로 막 표시하면서 공부하면서 읽거든요. 그런 거 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여유가 될 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공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도 첨언하자면 궁금했어요. 독일어 공부는 실패했어요. 독일어를 공부하는 것과 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신청하시면서 사전에 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해볼까 하는데요. 네. 책 선물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동안 혹은 최근에 받은 책 선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책 선물하실 때 어떤 책 하시는지 어떻게 고르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일단 책 선물을 제가 잘 안 해요. 책 선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진짜 막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한테 가끔 해요. 힘을 줄 수 있는 책 같은 걸 이렇게 잘 읽히는 종류로 가끔 주긴 하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자주 하진 않거든요. 받은 것 중에 맞춰보세요. 고사리를 캐러 가는 만화가 있어요. 제주도 네. 제주도 저도 좋아하는 아니라 책인데 고사리를 캐러 가요 정말로.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예쁩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엄마를 만나러 제주도에 이제 내려가서 그 제주도 방언이 계속 나와요. 그런 거 읽는 재미도 있고 고사리를 캐는 그 그림도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식이 오는 그런 그림인데 최근에 받은 책 선물 중에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그 책 저도 선물했거든요 친구한테. 그 책 예, 근데 저는 선물할 만한 책인 것 선물을 같아요. 진짜 안 해요. 이게 아마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책 선물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읽는 책이 굉장히 내 취향이기 때문에 남에게 선물했을 때 환대를 받을지 알 수 없다라는 공포심 같은 것도 있고 좋으면 읽겠지 알아서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제 책에 나와도 그냥 주면 되는데 이 책이 이들의 책상 위에서 화석이 될 것이다. 펼쳐지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주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 책은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그림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책이어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심심할 때 보라는 뜻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선물했던 책이 그 책이긴 했어요. 네, 선물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제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목은 모르겠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고사리가.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책을 읽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 책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좋고 재밌으면 소개를 하는데요. 다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랑 나눌 만한 책,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방에 있는 책은 동물 식물지 엠블럼이라는 책이에요. 반응 봐요 지금. 뭔지 모르겠잖아요.
제가 좋게 재밌게 읽는 책 중에 같이 여러분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 제 기준인 거죠. 제 맘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나름의 줄타기를 하죠. 이번엔 이런 책, 다음에는 뭐 이런 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책 소개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다 보면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좋은 책도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개하는 게 아닌 게 그냥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한 명이라도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접점이 있을 만한 책들을 고르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책들만 평소에 읽으면 내 취향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내 취향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고르게 되고, 근데 그런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꼭 소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책 읽기가 더 재밌어지는 맞아요. 경험을 네.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저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 김겨울과 유튜버 김겨울을 분리해주는 장치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런 면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죠. 네. 일단 저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현장 질문을 좀 받을까 하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김겨울 작가님께서 질문자를 지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네. 작년인가 그 연말 정산하시는 영상에서 연말 결산이겠죠. 연말 조회수 많은 영상들이 책 소개 영상보다는 일주일 루틴이나 그런 영상들이라서 약간 아쉬워하시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걔네들이 약간 미끼처럼 이렇게 걔네가 효자 콘텐츠예요. 그걸로 들어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뭐야 유익한 채널인가 이러고 들어왔다가 이제 걸려든 거지 이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아쉽진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그때는 그래도 뭔가 정체성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제가 좀 유튜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마음이 넓어졌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날이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제가 생각하는 것 밖의 사고방식을 듣고 수용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완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유해진 게 있어요. 제가 자기계발서에 대한 입장 같은 것도 그렇고 넓은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쉽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처음에 이다희 작가님 영상이 올라왔었잖아요. 주변에서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보셨는지, 그리고 혹시 보실 줄 알고 계셨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은 괜찮으신지. 일단은 채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봤고 나중에 이제 주변에서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알려줘서 이제 제 책 영상이 올라온 걸 알게 됐고요.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팟캐스트나 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한 무언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저도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에도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는 경우에도 항상 그걸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영상을 본 다음엔 더 사랑하게 되었다. 굉장히 큰 사랑과 함께 겨울서점을 구독하고 있다. 오늘 오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다. 네. 요 앞에 질문 주신 분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북튜브라고 하면 책 얘기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겨울서점님 영상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책하고 일상하고 분리돼서 책 읽는 진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책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목은 어떠신가요? 네. 성대 쪽이 아직 좀 부어 있어요. 심지어 또 환절기지 않습니까? 콧물이 주룩주룩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이비인후과에 갔다 왔는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랑 너무 안면을 터서 제가 이비인후과 중간에 민망해서 한번 바꿨어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근데 그 두 번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랑 지금 너무 많이 봐서 지금 또 바꿔야 되나. 근데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건 모르세요. 제가 뭐 거의 다 되고 구독과 좋아요 막 이런 거. 어쨌든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는 빨간책방 공방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이다혜 작가님이나 이동진 작가님 GV도 굉장히 많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약간 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진 작가님 혹시 나의 얼굴을 알면 어떡하지 막 이런 너무 GV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클래스도 많이 들었고 사실 그 영상들을 올리면서 약간 사실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다혜 작가님 이걸 보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봤다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점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노출 빈도가 늘어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명인들이 저를 알게 되는 경험을 너무 초현실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그게 적응이 안 됐는데요. 지금도 사실 약간 민망하긴 한데 어제도 김영하 작가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그 보셨어요? 막 이렇게 되는 굉장히 부끄러웠다. 네, 그게 답변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유튜브를 업로드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도 쓰시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슬럼프를 겪으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슬럼프를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상 만드는 거 슬럼프가 왔었어요. 진짜 열심히 만든 건데 조회수 안 나오면 그게 한 2주 정도 되면 바로 슬럼프가 오거든요. 그거의 극복에 도움이 됐던 건 역시 마감. 제 채널에 마감이 있잖아요. 화요일 정오. 근데 이걸 정해놓지 않는 채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정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지켜야 되는 성격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럼프인데 마감은 지켜야지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사실 마감이 써주잖아요. 진짜 안 써지다가도 마감이 닥쳐오면 귀신같이 써져요. 물론 써진다는 건 이제 결과론적인 표현이죠. 그때 그 상황에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거죠. 막 내가 왜 쓴다 그랬지 하면서 저희 지금 나오기 전에 대기실에서도 책 마감 얘기를 하다 나왔는데 네, 이제 마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슬럼프라고 하는 게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생업으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나하고 만든 약속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남들의 박수만 받고 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박수가 항상 들려오지도 않고 박수가 없이도 나는 이걸 꾸준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마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해, 그래야 돈이 들어와 같은 생각을 몇 번씩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원고 쓰는 게 이제 주요한 일이니까, 그러면 막 원고가 너무 안 써져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시점에 대해서 원고를 쓰고 있으면 10,000원, 30,000원 이렇게 이제 매수에 따라 돈을 주거든요. 마치 고기 근 다는 것처럼. 네. 그 작가들의 전통의 요법이 있어요. 글이 안 써질 때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항상 네. 비어 있으니까. 네, 네.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채널을 한 달 정도 쉬고 있잖아요. 슬럼프가 왔을 때 그걸 유지시키는 힘도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쉬어야 되는구나,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고, 사실 목이 그래서 부은 것도 있어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물리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이래서 사람이 쉬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지금 채널을 잠깐 멈춘 거거든요. 프리랜서가 특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슬럼프를 핑계로 일을 멈추지 않는 것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을 지속하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던데 저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네. 출판 계획이요. 계획은 늘 있죠. 그렇게 그 웃음의 의미는 원고를 다 썼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마지막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네, 저는 오늘 진행병. 유튜브 맛집
겨울 서점의 김겨울 작가님과 함께 21세기 출판계 어디로 갈 것인가 알 수 없다라는 귀중한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예, 책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좋은 점들 많이 이따가 사인 받으실 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경유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겨울서점은 아마 가장 먼저 보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게 이 책 내고 처음 하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하는 북토크여서 아 책이 나왔지라는 아 그래 내가 책을 3권이나 냈지 뭐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고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